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이미 지식인이지만 네. 더 훌륭한 지식인이 되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성인용 교육 방송. 네. 국내 유일의 시청자 가스라이팅 방송. 그리고 성인 네. 교육이 진짜 교육은 끝이 없는 것 같아. 성인들을 교육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자녀들이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부모 때문입니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어떡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네, 부모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네. 그 생각하죠. 예. 자, 오늘은 오늘도 그래서 매우 뭘 훌륭한 공부합니까? 분의 매우 훌륭한 지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감사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아, 나 오늘 이분은 진짜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가 사실 이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저의 네. 평소에 의문이 있었어요. 뭔데요? 미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고 네. 그냥 자유방임을 하는 나라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애플은 5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커 있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안 나올까? 지금 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기업이고 예. 새로운 유니콘이 왜 안 나오느냐? 그리고 또 뭔가 커나가는 기업들, 스타트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고 기업 가치 높은 기업들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먼저 그 시장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시장 먹고 있는 기업이지. 예. 야, 저거 진짜 정말 우리한테 하라고 해도 못해. 너무 대단해. 그런 건 잘 솔직히 없죠. 카카오톡 둘이서도 개발하면 개발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선점에서요. 선점. 먼저 들어간 거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 훌륭하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은 선점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인텔 네. 그럴 수 있었을까?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회사들을 빅테크들이라고 하죠. 빅테크라고 합니다. 빅테크. 정말 큰 테크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왜 안 나올까? 저도 뭐 그냥 의문만 갖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최근에 어떤 그 스타트업 행사에서 이분이 그걸 주제로 강연을 하셔서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저분을 모셔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모시고 났더니 저희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마침 아는 분이 나오셨네. 저분이네. 그래서 네. 또 한번 모셨고요. 모셨습니다. 네.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님. 예, 잠시 후에 예. 모시겠습니다. 예. 예, 모시겠습니다. 예, 리벨리온 반도체 설계 네, AI 반도체 전문 업체죠. 업체이자 대표님께서는 독특한 경상도 잉글리시를 구사하시는 진짜 희한하게 알아들리는 잉글리시. 이죠? 예. 박성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리벨리온 박성현입니다. 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영광입니다. 바쁘실 텐데도 네, 또 저희가 요청하면 네. 저희 아쉬운 마음을 아시는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시간 내주시고 네. 네. 오늘은 진짜 그 리벨리온 옷 안 입고 오셨네요. 항상 그 리벨리온 티셔츠 입고 이젠 오셨는데. 그 정도까지 홍보할 이제- 정도는 아니다. 이제 좀 컸어요, 리벨리온 리벨리온이. 누가 모르냐? 요즘. 예, 이제 3프로 언더스탠딩에 업어 키워주셔서 이제는 오늘은 좀 쉬어가도 되겠다. 예. 네. 네. 자, 그 최근에 행사에서 컴업 2022 그 스타트업들의 이제 여러 큰 행사던데 거기서 왜 한국에서는 대형 빅테크가 안 나오느냐 요 주제 가지고 강연하셨죠. 예. 저희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안 나오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또 영어 제목은 이제 언제 나올 것인가 이제 임박했다.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오펜드한 질문일 수가 있어서 예. 이제 곧 나올 거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잠깐 사실 이준우 기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좀 그냥 뭐 세부적인 디테일이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예. 카카오나 뭐 이런 애들이 커지기 시작하면 쿠팡이나 일단은 다 테크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트래픽을 다 받아내고 뭐 쿠팡 말할 필요, 카카오 말할 필요 없고 이제 카카오 이제 그 사태도 있었고 뭐 두나무 업비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 뒤에서 트래픽 받아내는 거 거긴 한데 예.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 아닐 수는 없으나 그야말로 하드코어 테크 기업 그 자체로 뭐 항암제가 나온다거나 프로세서 인텔처럼 뭐 이런 하드코어 그러니까 저한테 테크 기업이랑 하드코어 테크 기업의 차이는 뭐가 나왔을 때 그걸 뭐 전지현 씨가 선전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뭐 삼성 메모리 뭐 디램이 나왔는데 그걸 뭐 정우성 씨 뭐 전지현 씨가 광고를 하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테크 그 자체가 이제 그 하드코어 테크 기업이랑 테크 기업의 차이인데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대한민국 회사는 하드코어 테크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스타트업 씬에 가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 씬에서는 그런 게 여지껏 없었죠. 나왔던 게 쿠팡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쿠팡도 사실은 하드코어 미국에서 테크- 상장은 했지만 국내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하드코어 테크 기업이라 보기 힘든 테크 그 자체 말 잘 안 통해도 가서 막 프랑스에 팔고 일본 그러니까 메모리는 디램은 한국에서 좋은 디램은 일본 가도 좋은 디램입니다. 그렇죠. 알프스 산맥에서 좋고 그러니까 근데 예. 컨텐츠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드코어 테크랑 테크 회사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게 하드코어 뭐 하이테크, 딥테크 무슨 그런 회사들이 왜 여지껏 없었고 앞으로 이제 그런 나올 정도로 토양이 조성이 됐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스타트업, 우리나라 기술 회사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업체가 봐도 이런 회사가 없냐. 왜 그렇습니까? 보통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렇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안 돼서 그 말은 곧 한국 시장이 작으니까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작은 한국 시장에서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냐. 고만고만한 사이즈로 개발해서 그 정말 뼈 아프죠. 영어 문제는 언어권이 저희가 언어권이 영어였으면 나라가 떨어져 있어도 인도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렇게 나라가 떨어져 있어도 이 네트워크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진짜 인력 풀이 있을 수가 있고 마켓 사이즈가 거기서 제한적이긴 한데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마켓 사이즈가 작냐 또 작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요? 예, 마켓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뭐 AI 그 인프런스 트래픽을 보든 무슨 이커머스 마켓 쿠팡도 결국에 어마무시한 밸류로 상장을 한 게 결국 한국 시장 기반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소비하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엄청 크지도 않지만 엄청 작지도 않은 그 애매함에서 오는 아싸리 이스라엘 인구 오면서 보니까 1,000만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그러면 어차피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해외로 예, 가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국내는 살려면 예. 해외로 나가야 된다. 국내는 또 대형 테크 기업들이 이미 있습니다. 초대형 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그런데 있으면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의 포지셔닝이 되면 대강 밸류에이션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어떻게 코스닥 상장이 됩니다. 네. 이 대표님들 편하시죠? 대표님들 입장에서 뭐 수백억 부자나 수천억 부자나 똑같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애매하다 보니까 일본, 중국처럼 내수가 엄청 크지도 않고 이스라엘처럼 작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애매함이 있지 않을까가 저의 가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나 그래도 저희 언더스탠딩 이 청취자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 좀 오도를 했던 게 저도 미국에서 11년 살다가 들어와서 저도 4대주의가 기술 4대주의가 있어가지고 예. 한국에는 좋은 테크가 없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현을 안 할 뿐. 예. 근데 한 2년 이렇게 좋은 이제 저희도 사람들 뵙고 네. 테크 회사들을 보고 교수님들을 뵈면 뭐 대표적으로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 이런 데서 좋은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많고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테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린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고 뭐 이스라엘은 뭐 몇 달이 지나면 몇 조짜리 엑시시 자꾸 나오거든요. 걔네들 예. IPO도 안 갑니다. 그냥 다 미국 빅테크가 다 잡아주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차이가 그 테크의 차이인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오도를 했다가 오히려 지금은 요즘 뭐 정말 카이스트 박사님들, 서울대 박사님 기술 자체에 뾰족하면 다들 있습니다. 이제 이게 기술 자체에서 머물지가 않고 프로덕트까지 가야 되고 프로덕트 결국 마켓까지 가야 되고 이 스케일업 되는 과정이 이스라엘은 성공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성공 사례가. 성공 사례.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지 발음이다. 사례, 예. reference. example. 예, example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옆 동네 내 아는 형이 그래서 성공하고 옆 동네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뭐 이게 사례가 보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건 엑싯, 떼돈. 그게 뭐예요? 뭐 그 성공이라는 데피니션이 그런데 뭐 작은 성공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하면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됩니다. 10조짜리 회사가 나올 거면 그 전에 1조짜리가 나와야 되고 1조짜리 회사가 나올 거면 3천억짜리 회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럴 거면 한 번에 3천억 1조짜리 회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이어달리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500억에서 그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마라톤 하는 이 뭐라고 하죠? 이 이어달리기. 예. 500억짜리가 그냥 성장하면 1,000억. 그 회사가 2년 후 성장하면 3,000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올게닉해도 되지만 주간에 그만 달리고 싶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달리기, 이 릴레이. 예, 릴레이. 이게 딱 받아주고 타고
그러니까 무슨 제품 하나를 막 테크 뭐 인텔 프로세서를 만든다. 그냥 네. 아무 주머니 속 넘버를 던지면 실패를 1000번 해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면 예. 한 사람이 실패를 1000번 다 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를 700번 했던 팀을 어떻게든 협업을 하든 지분 투자를 하든 결국에 M&A를 하든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300번만 실패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그렇지. 언더스탠딩이 그렇지. 계속 커서 나중에 훌륭한 회사 되거라.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이제 것도 1년, 있지만. 1년 후에 예. 지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게 말씀처럼 여러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5가지의 기술을 필요하고 4가지 때문에 이 한 가지 때문에 프로덕트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한 가지들을 받아주고 이어달 그 생태계 이스라엘이 그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저희 항상 그 미디어로 보면 어마무시한 엑시 사례만 나오지만 제 MIT 선배들 후배들 보면 작은 엑시트 미디어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저는 대한민국엔 그게 없지? 그러니까 작은 엑시시 밑바닥에서 있어요. 유소년 축구가 돼야 이렇게 이 축구도 되고 이 축구가 돼야 A 대표팀도 되고 이러는 건데 예.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 다른 축에서 그 사실 언어권에서 오는 인력 풀에 대한 제한 마켓이 애매한 것에 대한 오만 개 5개 있고 제일 중요하게는 성공 사례 하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 단위의 IPO가 나오든 10조짜리 IPO가 나오든 조 단위의 M&A가 나오든 조 단위 약간 좀 빌리언 규모가 예. 되는 예.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마켓신을 보면 또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 약간 유니콘이라고 보기 애매한 차세대 유니콘 정도 되는 데가 좀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또 토양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런 테크 스타트업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테크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알아봐주는 투자자분들도 이제 좀 상당수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크 저희 같은 팀 갖고 가가지고 검토하셔서 위에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제 네. 그런 걸 기꺼이 해주시는 분들이 생겨 나가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에 이제 그걸 해주신 투자자들도 생겨 나가고 그리고 그런 창업팀도 생겨나고 이런 팀이 있어. 이제 이게 좀 에코시스템 이어달리기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른 슈퍼스타가 튀어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3천억짜리 회사 10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희망을 주려면 후배들한테 1조짜리 회사 10조짜리 회사 딥테크 왜 없냐에 대해서 왜 없긴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없지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레퍼런스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원을 그리면서 조금 그럼 그런 회사 하나 나왔다고 쳐요. 예를 예. 들면 리벨리온이 뭐 싸게 한 3조 정도 어디 한 팔렸다고 4조 예. 4조? 예. 좀만 깎아주죠. 좀 어려운데. 예. 네. 아니, 마켓도 안 좋으니까 3조. 네, 3조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이 약간 실망하실 것 같지만. 예. 뭐 씁시다 알겠어요. 네, 5조, 5조에 오조. 5조에 누군가한테 아예 M&A 됐다고 칩시다. 네. 뭐 그런 사례가 나오면 이제 박 대표님은 부자가 되고 좋아지기도 하고 와 부럽기도 한데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예. 저것도 창업 생태계가 도움이 되죠. 창업 생태계가. 저 밑에 고등학교 단에서 보면 나 그냥 의대 가지 말고 저렇게 돼야겠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혹은 나는 대학 교수 되지 말고 창업을 해야지. 대기업 가지 말고 가야지. 그래서 나도 그냥 이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야지. 초기 멤버로 조인해서 예. 시리즈 A 단계에서 조인해서 뭐가 돼야겠다. 눈에 이게 세상이 좋아서 내 아는 형이 그렇게 됐대. 내 아는 형이 리벨리온 뭐 100번째 멤버로 조인해서 이번에 IPO 하면서 뭐 강남에 집 샀대. 이런 성공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테크 쪽에서 예. 안 그러다 보니까 테크 회사들이 이제 애매하게 있고 항상 초기 단계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또 그거를 이렇게 조금 서포트 해주는 너무 서포트가 잘 되는 환경들. 그럼요,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창업한 조그만 회사가 몇 조짜리 회사로 되기까지는 굉장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어달기 처음에 창업했는데 한 50억에 팔리는 경우 50억이 뭐 100억에 100억이 몇천억에 이렇게 그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수가 안 된다? 엑시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답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게 파편적인 정보만 갖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시리즈에 투자를 크게 받아서 같이 뭐 지분 투자를 해볼까, 같이 파트너십을 해볼까. 그래서 보면 양쪽이 좀 마음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인수할 회사 찾는 입장에서는 저 밸류에이션 왜 이래 높아. 근데 어느 정도 약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인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내가 고생한 게 있는데 이 밸류라고. 근데 이게 합친 다음에 또 밸류가 업이 되는 거거든요. 보면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일 수 있는 이유는 구글이랑 합쳐서 지금의 시너지가 났기 때문입니다. 합쳐서 시너지가 나서 그 밸류를
봐주는 게 또 고마운 게 있고 인수하는 입장에서 밸류 높아 보이거든요. 와, 저 그냥 뭐 카이스트 박스 10명 모아놓고 그 밸류라고 와 말이 돼 막 이런 게 있고 서로 소리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맞춰가면서 좀 롱텀으로 봐주는 게 있고 이어달리기를 하다 보면 한 방에 터지는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저희 같은 팀이 달려야죠. 끝까지 달려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들고 두 번째 레퍼런스를 만들고 하는데 좀 이게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있어야 되고 그 비어있는 생태계 지금 저희 그 딥테크는 일반적인 회사 스타트업이랑 그 성장 과정이 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딥테크는 뭐가 다르냐? 너무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오늘 좋았던 딥테크가 내년에 좋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컨텐츠는 다릅니다. 복구형이라고 돌고 돌아서 버티면 존버라고 하죠. 버티면 기회가 오는 그런 컨텐츠 기업, 뭐 플랫폼 기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286 기술을 갖고 버티면 386, 486, 펜티엄 586 막 나오는데 286 기술을 갖고 버텨봤자 기회가 안 옵니다. 테크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텨서 승부가 안 납니다. 버텨서 승부가 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안 좋으면 투자자분들이 버텨라. 버티면 기회가 온다. 경쟁자들 사라지니까 네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테크 기업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아낄 때 또 오르막일 때 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버텨서 좋지 않거든요. 테크 기업은 계속 기술 개발하고 돈 넣어야 된다. 예, 그 캐펙스 투자가 있는데 테크 기업 또 좋은 게 뭐냐면 제조 쪽 테크 기업은 어쨌든 1,000억이 들어가면 이게 1,200억은 나옵니다. 이게 1,000억이 들어가서 5,000억이 나오면 엔비디아가 되는 거고 1,000억이 나와서 1,200억이 나오면 인건비 다툼하는 건데 어차피 1,000억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 그럼 역설적으로 뭐냐 딥테크 기업 특히나 대조업의 기반들은 역설적으로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펀드레이징 능력입니다. 캐펙스 1,000억을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1,200억이 나오면 그건 좀 그냥 안 좋은 투자였고 이게 3,000억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공이 굴러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테크 기업이 다른 스타트업이랑 좀 다를 수 있는 건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 그러니까 이게 2년 후에 3년 후에는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럴수록 이어달리기가 돼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군요. 그게 돈도 들어오고 엑시시 됐건 아니면 투자를 받건 그렇죠. 중간중간에 뭔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심 한가득 이제 좀 작은 팀들 보면 좀 뭐 저희도 지분 투자해서 같이 뭘 하자. 뭐 그런 걸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작은 팀들은 존버가 가능한 현실입니다. 국가 지원금 많고 국가 R&D 과제들 많거든요. 버틸 수 있는데 내가 소와 박 대표 몇 학번이야? 내가 당신보다 5살이 많은데 이러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하고 대한민국 너무 좁으니까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닙니다 형님 선배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벤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예. 그냥 조금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면 3년 5년 버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성공 못 하는데 뭐 이런 지원금 저런 연구 자금 받으면서 박상현 대표 가서 회사 인수하겠습니다. 좀 싸게 파시죠 하면 내가 왜? 왜? 나 내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 예. 근데 테크 기업은 버티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죠. 계속 앞으로 나가야지. 테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PCI 젠3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젠4, 젠5 계속 나오는데 테크 기술 아이폰도 6, 7, 8, 9, 10 나오는데 6 기술을 갖고 버티면 기회가 올 거야. 아니죠 이거는. 근데 다른 회사는 그럴 수가 있는데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테크 회사 좋은 점도 당연히 많습니다. 테크 회사는 언어가 안 돼도 테크 그 자체로 글로벌로 나가기가 너무 편합니다. 영업할 수 있는 그 아주 첫 단추 말씀. 테크는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좋은 테크는 알프스 300 가도 좋은 테크거든요. 미국 가도 좋은 테크고 글로벌 진출해서 좀 그런 게 편하긴 하죠. 역설적으로 글로벌이 가능한 테크 기업에 좀 투자가 몰려줘야 되고 그거 자체로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외국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벤처들은 미국의 빅테크들이 막 듬성듬성 사준다면서요. 괜찮네. 큰 돈 주고 이렇게 사준다면서요. 왜 우리는 안 사줍니까? 있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쟤네들은 영어를 몰라? 이소근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야죠. 그게 사실은 빅테크가 아닌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시그널이 오고 이제 배달의 민족이 됐든 저희 그 하이퍼 커넥팅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테크 쪽으로 올 텐데 근데 또 이스라엘은 역설적으로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M&A가 되니까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그럼 빅테크로 리벨리언처럼 확 그냥 갈 팀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리벨리언 성장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첫 레퍼런스가 잘 없다 보고 근데 그런 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좀 최근에 이렇게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붐이 들어왔고 왜 최근에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왜 없었을까요?
옛날엔 이런 게 딥테크는 절대 투자 안 해. 그런 VC 분들도 많으셨고 기술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링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이해하고 되고 이 기술력 자체가 해자가 되겠다. 뭐 저희 팀 봐주실 때 제일 좋은 거 어제 저 팀 글로벌 갈 수 있겠네. 그런 것들 어차피 글로벌 가야 되거든요. 이 죽으나 사나 글로벌 가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업투 1조까지는 국내에서 할 수 한국 마켓 크니까 한국 마켓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한국 마켓 예. 크니까 근데 한국 마켓을 레퍼런스를 가지고 예. 누군가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를 가지고 레퍼런스를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이제 저도 배부르게 이제 주말에 골프 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럴수록 주말에 영업을 띄워가지고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되겠냐. 저 박성현 하는 말이 진짜일까. 그걸 계속 감안하는 거죠. 제 말은 글로벌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상장해서 또 적당한 또 코스닥에 또 하나의 잡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보는 거죠. 제가 진정성이 어디까지 되는 걸까. 거기서 이제 저희는 그 좀 녹색 신호를 받아서 저 달릴 팀이다. 달릴 팀이 있으면 좀 생태가 좀 도와주면 좋겠고 또 하나 투자 씬에서 약간 저희가 비어 있는 게 말했으면 5천억에서 한 1조 사이 이 정도 밸류가 돼서 저희가 조단위 밸류를 찍으려면 사실 뭐 싱가포르에 가서 밸류를 찍어오든 해외 투자자가 와주셔야 되는 한국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해외 투자자가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밸류에이션 우리가 스스로는 못해. 또 그런 큰 규모의 이렇게 딱 깃발 들고 들어가신 특히 딥테크 쪽은 딥테크 쪽에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또 그런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와 시리즈 A 끝났는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 만나러 다녀야 되네 이거부터 해서 좀 그렇게 좀 비어 있는 부분들 어쨌든 유니콘이랑 1조까지는 한 스텝은 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딥테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 뭐 그런 아하.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제가 아는 그 케이스도 그렇더라고요. 회사가 한 5년 됐는데 창업한 지 돈을 하나도 못 번대요. 매출이 0이래. 그거 어떻게 5년 동안 어떻게 버텼냐? 정부 지원 사업 막 계속 정부 지원 사업 다다다다다다 서류 써가지고 쫙 뿌리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창업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 그것도 올해는 이걸로 또 먹고 살고. 내년 참 이런 이게 제가 근데 그게 저희 필요하긴 CF님이 항상 걱정하시죠. 필요하긴 예. 필요한데.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회사들은 안 되면 청산해버리니까 어떻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실예를 들면 시애틀에 예. 있는 그 주희 씨가 창업한 회사들, 그 아예 PhD들 다 이스라엘에서 해서 시애틀에 넘어오셨으면 그냥 되게 심플하게 회사, 그러니까 M&A도 여러 가지 가기 처음에 그냥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 MIT 스탠포드 버클리 박사가 몇 명이야? 9명이야? 두당 얼마? That's it. 마이크로소프트 엑싯. 듀 딜리전스가 2주가 걸렸다고 하더라고. 그냥 사람만 세는 거니까. 졸업 증명서만 내면 예. 되는 거예요? 2주 만에. 밸류가 얼마 안 되죠. 아쉽지만 근데 거기 가서 더 커 나가는 거죠. 그 팀이 예. 거기서. 예. 그런 거고. 그건 정말로 이제 프로덕이고 테크고 다 망한 팀이죠. 탤런트 애퀴지션만 되는 거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엑시즈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버티죠. 계속. 와, 국가, 야. R&D 작업 갖고. 공무원이랑 술 한잔 하러 가는 거지. 이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버팁니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기술을 갖고 엑시트하면 밸류가 또 올라가죠. 아직 프로덕까지 가진 못했지만 기술. 아하. 제가 봤을 때 5개가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4개를 갖고 1개를 못 갖고 있어. 예. 픽업하는 거 저희도 지금 텍사스 팀이랑 보고 있으니까 예. 기술 갖고 픽업하면 밸류가 좀 올라가죠. 사람뿐만 아니라 기술도 있으니까. 더 나중에는 기술뿐만 아니라 프로덕도 있어. 적어도 한 제너레이션 2년에서 4년을 버틸 만한 프로덕이 있어. 밸류가 세죠. 이쪽은 사는 입장에서도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되죠. 더 큰 거는 마켓이 있어. 딥테크인데 테크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덕만 있는데 마켓이 있어. 저 팀을 어콰이어 하면 리벨리온을 하고 뭐 누구를 어콰이어 하면 이미 고객 어카운트가 있어. 그러니까 각 네. 스테이지별로 있어요. 탤런트 애퀴지션, 테크, 프로덕, 마켓 각각에 따라서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각각의 사다리에서 버틸 수 있는 해자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과제도 스케일이 다 다르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저희는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거고 잘 받아서 스케일업이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예. 근데 거기서 버티기 약간 역설이 있네요. 그러니까 벤처를 지원 안 해주면 너무 창업이 붐이 안 일어나니까 지원은 인큐베이팅은 필요하긴 하고 또 인큐베이팅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엑시스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는군요. 그러니까. 엑시시 강요되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아. 저희는 사실 이미 업계 1위기도 하니까 뭐 그냥 예. 좋은 사람들 들어오고 그냥 예. 투자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 근데 저희도 어느가 이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 이제 다들 잘난 거죠. 잘난 사람 9명 있는 겁니다. 잘난 사람 9명이 있는 거고. 근데 주유시 같은 경우는 그 네트워크에서 이미 그 투자자들 네트워크에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VC들이 다 겹치고 이사회 들어가서 이렇게 겹치니까 오케이 니니 노답이니까 합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근데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것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더 근데 딥테크가 아닌 면에서는 그런 초기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PMF 네. 찾는 동안 그 프로덕트 마켓핏 찾는 동안 필요한데 딥테크는 초반에 투자를 못 받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딥테크는 적어도 최소한 어디 교수님, 어디 박사님, 딥테크에 한해서는 처음에 그게 있거든요. 최소한 프로토타입 없어 논문이라도 뭐 한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테크는 초기 투자가 어렵진 않습니다. 딥테크는 캐펙스 투자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뭐 항암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알지만 무슨 캐펙스 투자가 이따만큼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레버뉴가 제너레이션 될 때까지의 그 스케일업 과정에서 조금 지난할 뿐이지 딥테크는 초기에 뭐 서울대 교수님도 창업한다면 당연히 일단은 2차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근데 그 초기가 힘든 게 아니고 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교수님 한번 달려보시죠. 교수님이 달릴 수 있으려면 바텀이 막혀야 됩니다. 내가 달리더라도 이 달렸다 걔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달려도 리벨리온 같은 회사 사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바텀이 막혀 있고 그런 에코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달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뭔가 정체되고 유니콘은 나오지 않고 애매하게 약간 그러니까 스몰 캡으로 던져지면 그 상장에서 쭉 상장 가는 케이스도 너무 좋고 굳이 그 프라이빗 마켓에서 유니콘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퍼블릭 마켓에서 가서 쭉 커가는 케이스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쪽에 또 스몰 캡 마켓에 던져지면 관심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라이빗 마켓에서 덩치를 키워야 되고 기세가 있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게 있지 않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벨리온은 투자를 잘 받아서 그럼 하고 어느 단계예요 지금 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그래서 저희 CF님이 걱정이 많죠. 성현이 형 가서 아무 소리나 하면 다른 팀한테 미움받는다. 저희는 사실은 마켓이 막 어려워지면서 투자를 크게 받아가지고 이제 겨울이 오는데 막 지금 보일러 막 들어오는 상태긴 합니다. 사실 돈을 태워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심지어 이자를 태우면 저희는 법인 통장에 한 1,000원 가까이 있으니까 이자로 막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막 우리 이제 지출 그만해. 근데 이거는 딥테크의 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버틴다고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괜찮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희한테 마켓이 나빠지는 게 좀 어떤 의미에서 좋기도 한 상황이 경쟁자가 이렇게 점점 사그라들고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으니까. 1년 전에는 회사 통장에 얼마 있었어요? 그때는 145억 투자했으니까 뭐 그 정도 언더리가 있었다가 시리즈 A가 920억이었으니까 천억이 생긴 거예요? 까먹고 와 근데 또 막 금리는 올라가. 저희 개인은 매우 불행한데 저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개인은 매우 불행한데 법인은 매우 행복해. 법인 통장 일단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면에서 그럼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 선배님 후배님 같이 해서 4조짜리 회사 좀 빨리 기세가 중요하니까 만들어보자. 이러면 네 박 대표님 공약번인데 내가 어째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면도 있고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좀 돼서 좀 리벨리온을 같이 해라. 뭐 파트너십 맺든 뭐 스왑을 하든 뭐 지분 투자가 돼서 결국에 같이 가든 그래서 좀 오르게닉하게 커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기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이까지 기세. 알겠습니다. M&A 하고 싶은 회사들은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에요? 박 대표님 입장에서 저 형이 자꾸 학번 따지지 말고 좀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기술이 영업 기밀인데 끝나고 잠깐 왜냐면 이미 저희 보고 있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 회사 말고 리벨리온은 반도체 설계 설계를 하는 회사죠. 그래서 주문 받으면 만들고 이런 회사라고 들었어요. 작게는 탤런트 애퀴지션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어디에 가면 탤런트 애퀴지션이니까 사람을 한 명 한 명 오르게닉하게 모시는 게 힘이 들다 보니까 뭐 텍사스 달라스나 오스틴에 가면 좋은 엔지니어 12명이 이미 모여 있어요. 연구실 선후배가 돼서 모여 있어. 딱 보니 원래 평상시 보통의 마켓이면 투자 받아서 갔을 텐데 투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저 팀을 사면 그냥 한 분씩 모시는 게 아니고 12명 한 번에 오시고 또 한국 미국에 있으니까 이미 제가 미국에 그냥 바로 지사를 내서 이렇게 한 분씩 모시는 것 대비 딱 떵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에 디자인 끝내놓고 밤에 이쪽에서 검증하고 한국에서 검증하고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그런 탤런트 애퀴지션 이 사람을 모시는 거에 하나 프로덕이 3개가 있어. 저희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쌓고 위에 더 윗단위 소프트웨어까지 쌓아서 그냥 풀스택을 한번 해보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생태계 내에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희도
뭐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아하. 이런 뭐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가 있고 뭐 과격하게 M&A가 아니더라도 일단 생태계 내에서 으쌰으쌰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서로 지분 힘드시니까 제가 좀 투자하겠다 그냥 우정 투자죠 이렇게 지분 수업도 하고 투자자 지분도 제가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사실 한국에선 최근에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미국 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인사이트 팀을. 예, 조명현 대표 그때 그 세이브5 같은 경우 아날로그 비트라는 미국 회사를 댔고 미국 회사를 M&A하는 한국 테크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와. 그 세이브5 같은 회사도 아날로그 비트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했었고 예. 이제 제가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한국 딥테크 회사들도 있고 오픈에지스 같은 되게 훌륭한 반도체 회사들도 캐나다의 회사를 샀거든요. 네. 오히려 한국 딥테크 회사들이 이게 너무 한국 생태계 골치 아프니까 미국 회사들을 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인수하기 좀 껄끄러운 게 말씀하신 대로 학번 따져서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서로 밸류가 그것도 잘 맞지도 않고. 밸류가 안 근데 맞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시너지가 나면 되거든요. 같이 시너지가 그렇죠. 나면 되고 저희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팀 뒤에 있는 뭐 투자자도 있고 야 버텨라 국가가지 막 국가가지. 예 그러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 저희도 국가가지 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하. 그러니까 국가과제라는 게 지원 사업이라는 게 80%는 좋지만 되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20% 때문에 뭔가 생태계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좀 입체적으로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딥테크는 조금 다르게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저희 뭐 아주 매우 편파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딥테크는 초기 투자는 쉽거든요. 초기 투자는 예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케일업 과정이나 캐펙스 투자 과정에서 조금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디램 같은 걸로 뭐 대기업이긴 하지만 일본을 제칠 때 그리고 테크 회사가 하나가 쭉 나올 때 보면 정책적인 지원이 있긴 있어야 되긴 합니다. 사실은 약간 원기옥을 모아줘야 그래서 리벨리에서 항상 이런 자리 초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저렇게 좀 팬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원기옥이 모아줘야 뭐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의 방향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밸류에이션 3천억짜리 회사 100개를 만드는 게 오케이 정책적인 목표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엔 그래도 레퍼런스가 필요하니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니까 1조짜리 회사 하나를 만드는 게 목표다. 1조짜리 회사 3개를 만드는 게 목표. 아니다. 10 빌리언 한 10조짜리 회사도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근데 왜냐면 예전 딥테크 회사들은 예전 선배님께 좀 죄송합니다. 아무 말 다 안 해요. 선배님들 회사는 글로벌을 사실 타겟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글로벌 말은 하시는데 그 말을 하는 투자자분도 그걸 사실 믿지도 않고 그냥 왜냐면 삼성에서 하는 물량의 일부만 받아와도 that's great. 먹고 살만한 예, 투자자분도 엑시트 하실 수 있고 너무 행복하죠. 사실 진짜 행복한 저도 부럽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선배님들 보면. 아까 박 대표가 있잖아요. 뭐 몇백억 부자나 몇천억 부자나 똑같이 뭐 예, 사실은 똑같습니다. 뭐 인생 80년 뭐 예. 어차피 다 돈 못 쓰고 가는 건데 근데 글로벌로 갈 팀이 이제 생겨야 되거든요. 약간 예. 원격을 모아서 마켓 사이즈가 그러면 힘을 받고 저기 받고 해서 가서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좀 그런 게 뭐 그렇습니다. 저희 매우 편파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삼성과 그 SK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회사가 있는 게 매우 좋은 기회이기도 하면서 너무 편안한 환경이 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데 보면 예. 너무 편해. 태어나도 막 기름이 막 나. 너무 축복이죠. 축복. 태어났는데 뭐 나라에서 기름이 나니까. 근데 네. 거기서 막 딥테크가 인큐베이트 될 거냐에 예. 대한 고민은 좀 있죠. 맞아요. 척박해야 맞습니다. 예. 거기는 유학 원하면 네. 유학비를 전액 전액 생활비까지 준대요. 공부를 한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내가 사우디에서 태어났잖아. 예. 공부를 왜? 굳이 유학을 왜 갔다 오는데 내가. 그렇지.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외국 인력들 문제 제가 그때 컴업에서는 저희 팀 리벨리언스랑 그 서울 로보틱스 이한재 예. 대표님 모시고 말씀 근데 끝나고 나서 그 단톡방 같은 데서 좀 혼나긴 했습니다. 왜냐면 너희 두 팀이 해외 인력으로 뭐라 하면 어떡하냐. 그 서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시고 저희도 사실은 창업 멤버뿐만 아니라 초기 멤버 최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예. 저희는 뭐 퀄컴에서 오신 분들, 인텔에서 오신 분들, 내년에 애플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이게 다른 한국 회사들 대비 저희는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비교 대상 이스라엘이랑 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백투 이스라엘 하거든요. 백투 웨이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 미국에서 브랜치 내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다른 한국의 스타트업이 아닌 이스라엘 같은 스타트업으로 보면 확실히 저희가 해외 인재들을 모시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데 좀 정책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그건 왜 그래요? 왜 해외 인재를 모시기 어렵습니까? 뭐가 있을까? 일단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미국 시애틀에 있다가 아마존에 있다가 릴로케이션으로 들어갈래 뭐 근데 그 릴로케이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릴로케이션을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모실 때 이주 이민 이제 뭐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국은 대기업은 너무 잘해주죠. 한국 대기업은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릴로케이션 하면 최강이죠. 뭐 릴로케이션 패키지 오케이 그 뭐 뭐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뭐 학교도 다 주고 비행기도 좋은 거 타고 들어오시고. 근데 그런 금액이 지자체 회사도 어디나 금액이 크질 않습니다. 한 명 릴로케이션 해봤자 얼마겠습니까? 한 번 릴로케이션. 근데 오히려 국가 R&D 과제는 수백억짜리를 던지면서 좀 좋은 게 뭐냐, 정책적으로 좋은 게 뭐냐, 작은 돈을 쓰고 큰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생색내기도 좋고. 그러기에는 이 릴로케이션 패키지가 너무 좋은데 아무도 제 목소리 안 들어주니 이렇게 많이들 들으시는 3% 언더스탠딩에 나오면 좀 뭐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건 좋은데 해외에 있던 아내와 자식과 이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불행해진다. 예. 그래서 못 오니 그들만을 위한 좋은 국제학교, 학교 그들만을 위한 좋은 병원. 삼성이 그렇게 해주시죠. 삼성이 오면 자녀 빅샷이 들어온다. 자녀분들 외국인 학교 보내주시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뭐 미국의 리벨리온이 법인을 세우는데 좀 더 뭐 좀 도와주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한데 뭐 이건 뭐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복잡한 아주 입체적인 문제긴 한데 제 한 명이 그걸로 될 거지 않긴 한데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도와주셔야죠 사실은. 리벨리언스가 만약에 미국 회사를 인수한다 도와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들이 하다 안 되면 미국에 인수가 되든 미국의 IPO가 되든 뭐 여러 가지 좀 입체적으로 봐주시는 게 필요한데 국가 과제를 한다고 컨소시엄을 짜거든요. 저희는 지도 교수님 MIT에 계시니까 그 저희 IBM 쪽에 아시는 분이 국가 과제 컨소시엄 짤 때 MIT 분을 인바이트하고 IBM 분을 인바이트하고 짜도 되는데 야 국가 세금으로 왜 MIT 좋은 일하고 IBM 좋은 일 하냐 이래 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소시엄 이제 국내 대학이랑 짜고 국내 팀이랑 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약간 꿈의 크기를 이미 한정해 놔서 그런 게 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미국까지가 아니야 뭐. 한국에서 뭐 해도 뭐 먹고 살만한데 여기서 나 성공 잘하자.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한국에 태어나면 서울대 가야죠. 한국에 태어났는데 막 하버드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탑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꿈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쵸. 약간 바운더리에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나는 나스닥에 갈 거야. 나스닥에 가다니 이 매국노 새끼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말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에 뭐 이제 공무원분들 뵈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딥테크기 때문에 왠지 또 테크는 약간 국부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어야지. 우리나라 뭐 리벨리온이 인수됐다고 오지 뭐 국부에 유출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또 나와줘야. 그리고 후배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도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약간 생태계 안에서 하기에는 내수도 좋고 이러니까 좀 그런 인식의 변화들도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스타트업만 할 수 있는 테크 쪽에서도 스타트업만 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파운더리 스타트업 말도 안 되죠. 뭐 ASML 같은 스타트업을 하겠다 쉽지 않죠. TSMC랑 경쟁 이게 아닌데 딱 패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딱 아이디어 인텐시브한 게임은 사실은 같은 리소스면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이 훨씬 잘합니다. 대기업은 부장님한테 승인 받고 상무님 승인 받고 전무님 승인 받으려는데 전무님 어디 캐나다 가 계시고 막 한 바퀴 돌면 6개월입니다. 부장님의 위정 나와서 막 글자가 3칸 띄어졌네 막 이러면 한 바퀴 도는데 저희는 아니고 PMF 맞춰주고 이게 그게 아이디어 인텐시브한 게임이면 누가 봐도 스타트업이 이기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같이 안에서도 선후배끼리 좀 이게 이제 물이 들어왔다. 그 역할을 저희 리벨리온이 좀 해보겠다. 저희 투자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먼저 조단위 기업이 돼서 와. 가는 과정 또한 글로벌을 정말로 글로벌로 갈 회사인가 글로벌로 외치는 회사인가 저는 맞아 죽어도 글로벌 가겠다 항상 그럽니다. 맞아 죽어도 명예롭게 맞아 죽겠다. 글로벌에서 맞아 죽겠다. 때려 죽여도 저는 그러니까 계속 그거에 바이 돼서 저희 팀에 들어오신 거고 저희 팀원들이 대해주시는 거고 저희 팀에 투자를 해주시는 거고 그게 바이 어찌됐든 글로벌을 향하는 기업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해자들이 만들어지는 기업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열심히 한다는 게 너무 웃긴데 스타트 다 그러니까 기술 기업은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술 기업은 말씀드렸지만 시간과의 처절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먼저 개발하고 예 왜냐하면 오늘의 새로운 기술이 2년 후에 새로운 기술이 아니니까 예. 이거는 이제 혼자 달리든 이어 달리든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 창업자들 그러니까 진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테크 기업의 현실이거든요. 이러다 번아웃 오면 누가 그래도 그 자산이 어디 가서는 안 되니까 생태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돌고 할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리벨리오는 반도체 설계해서 뭐 설계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파운더리, 삼성전자 마지막 제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무슨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뭐 KT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그 나스닥 그쪽에 콜로케이션 서버에도 들어가고 하는 영역입니다. 요런 설계도 반도체 매니저. 요런 예. 반도체 처음 보시죠?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반도체인데 죽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글로벌에다 팔아야 되겠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글로벌에 가기도 제일 편하고 네. 글로벌 마켓을 도메인 날리지 사실 갖고 있고 저희가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라는 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리벨리오는 기술 자체가 진짜 반도체니까 이건 언어가 필요 없는 그렇죠. 프로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잡숴봐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좋네.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그럼 괜찮네.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괜찮네. 하는 건데 그게 딥테크 좋은 점이죠. 말이 들어가는 거는 글로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필리핀 가서 하겠냐고.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팀이 의외로 제조업이 편합니다. 제조업은 실체가 있거든요. 예. 제조업이 없으면 말을 막 잘해야 됩니다. 여기 가면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상품 파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좋습니다. 제가 기술력 좋은 회사들이 많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기술 좋은 회사들이 많고 예. 다만 그 회사들이 스케일업에 대한 공포가 있고 나는 기술은 좋지만 글로벌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예. 글로벌 나갈 수 있는 팀들한테 좀 원격을 모아주시면 저희랑 파트너십 하자 리벨리언스랑 같이 글로벌 나가자 같이 멋진 레퍼런스 한번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서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래서 좀 저희가 좀 분위기를 쿠킹하려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사례들이 계속 나와줘야죠. 계속 나와줘야죠. 글로벌이 그래 제발 난자 뭐 리벨리온한테 뭐 받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지만 좀 제발 우리 의대 커트라인 좀 낮춥시다. 아 그렇죠. 예. 난 잘 모르겠는데 왜 의대로 가요? 왜? 아니, 의사도 필요하지. 그렇죠. 지방 전국 곳곳에 의대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대 자연대 어디야? 그걸 채우니까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진짜 이 말씀 이게 이스라엘이랑 차이점이죠. 제 예. 사실 의사 이야기 나오면 저도 힘든 게 제 아내도 의사고 저희 누나도 의사입니다. 저희 누나 의대 교수니까 와 이런 말하면 그 컨플릭이 있습니다. 인트레스트 컨플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예, 이게 오버 퀄리파이드가 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아내는 똑똑하시죠? 저희 누나 아내 다 그러니까 저도 진짜 너무 똑똑해. 예, 의사가 하시는 내가 잘못한 걸 그렇게 콕콕 다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시는 일 대비 그러니까 라이센스업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라이센스업이 아닌 쪽으로 가줘야 그렇지. 예 그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할 수 없다 의대 가면 2년 동안 감옥 보낸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회사들이 좀 정책적으로 나와주고 인큐베이트 되고 근데 큰 성공이 나오기 전에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되고 언더스탠딩이 잘 돼야 이거 보고 후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큰 성공도 좋지만 크게 가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실패하면 밑에서 받쳐줘야 되고 이게 그러면서 엉겨 붙고 하면서 형 좋고 누이 좋고 하면서 그래도 좀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리벨리언스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IPO까지 하는데 한국은 10몇 년이 걸리는데 이스라엘은 뭐 한 5년이면 보통 하더라.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많이 근데 납니까? 저도 그 보내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 IPO가 오래 걸린 거예요? 저도 사실 답이 모르는데 예. IPO가 오래 걸리면 근데 그 딥테크에 한정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예. 저도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IPO가 오래 걸리면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너무 힘드시죠. 이게 펀드도 기간이 있다 힘들죠. 보니까 힘들죠. 예. 특히 딥테크일수록 그 기간이 좀 빨라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팀들 보면 저희도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성현 대표님 오픈에지스도 한 4년 5년 만에 IPO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퍼블릭 마켓에서도 법 받아서 뭐 하시는 게 있고 이런데 IPO까지 오래 걸리는 건 꼭 오래 걸려야 될 법이 있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변수에 휘둘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사실 변수는 적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빨리 속도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나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이디어로 빨리 치고 들어가서 시장에서 하려면 뭐 중간에 뭐 저 우리 골목 상권 침해하네 뭐 이렇게 나오면 또
엎드려서 한 3년 버텨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커 가는 과정에서. 뭐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하나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오래오래 걸리기도 하고 초기에 네. 돈 못 버니까 뭐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그렇겠죠. 생각이 나네요. 예. 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택 기업들은 특히 국가에서 약간 기술 안보까지 생각해주는 택 기업들은 확실히 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책 제안을 해주신 입장에 남는 장사긴 합니다. 들어가면 확실히 나오니까 택 기업은 그리고 글로벌 진출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거여서 이제 입체적으로 리벨리온 같은 회사가 계속 커 나가는 모습이 돼야 네. 후배들도 들어오고 예. 생태계도 돌아가고 이제 그 시작점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중기부의 그 실장님이랑 뵈면 그런 생각들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변화가 생각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무자 정말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도 내용들을 아시고 과기부 같은 경우 아예 장관님 자체가 반도체 전문가시거든요. 중기부들 정책 보시면 내용들 다 아십니다. 아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좀 달라졌지더라. 그 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고 예.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최근 2, 3년간 최근 2, 3년간 보면 네. 정말로 이거 내용을 아십니다. 내용을 알고 변화들이 있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도 오는 게 스타트업에 조인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옛날이랑 좀 다른 분들이 다른 색깔의 분들이 오시고 약간 스타트업 테크 쪽이 약간 이스라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슬슬 약간 그 유대인의 향기가 느껴지는 네. 이게 이스라엘은 정말 딥테크 스타트업이 완전 그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슬슬 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독특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독특한 겁니까? 우리의 상황이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거기는 특이한 데야. 유럽이랑도 가깝고 미국 애들도 좋아하고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 부럽죠. 근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예. 어려운 질문이고 아마 정책하시는 분도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이스라엘 되게 부러우나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냐는 중립적으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저희는 어쨌든 대기업 중심으로 한번 산업이 크게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이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산업의 역군은 지금까지 주인공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삼성, 뭐 그렇죠. LG, KT, 예. SK 뭐 이런 하드캐리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여기 빈 공간을 메꿔주는 걸로 스타트업을 사용할 거냐? 그럼 또 다른 필러로서 대기업이 절대 하지 못한 걸 필러로서 이런 게 하나 올 거냐는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다루기엔 좀 큰 범주긴 하고 저의 뭐 사심은 있죠. 저는 이쪽에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꼭 스타트업 중심이어야 돼야 돼서는 많이들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스타트업 하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이 주인공 이제 그 다음 주인공은 스타트업 중에 주인공 세 자리가 있으면 한 자리는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예. 기존에 잘해오던 대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기존에 잘하던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몰리는 면이 있긴 창업 합니다, 국가로 창업 거기는 올인하는 거고 창업 예. 국가로. GDP 대비 VC 투자액이 미국보다도 높더라고 이스라엘은. 예. 근데 그게 주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국가적으로도 엄청 무슨 제가 오면서 공부를 했는데 무슨 펀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아. 요즘아 같은 거 미친 듯이 이렇게 투입해 주는 게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 그 모델이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거는 같고 부럽긴 하나 그렇죠. 거의 인구가 작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좀 그 주이시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나라에 또 없는 거니까 언어권뿐만 아니라 그러네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하면 미국이랑만 되게 가까울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유럽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유럽이랑도 엄청 가깝습니다. 이쪽이 뭐 헝가리 출신 유대인 뭐 이 한 달이 건너면 뭐 바로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겠네. 예 그렇다 보니까 참 그래서 장단이 있고 한국도 지금 잘해왔고 지금 예. 어마무시한 스타트업들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거 커나가면서 대기업 다 달아보는데 쿠팡 그냥 하드캐리 해가지고 가는 게 있고 어마무시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제 딥테크도 이제 나올 때 됐죠. 분위기상 딱 8회 말 2사 딱 하면 안타 홈런 할 때 나오는 느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데 이제 한 방 나올 때 됐어 그냥. 이제 딱 나오면서 경기 끝날 때 되는 딱 그 타석에 리벨리온이 딱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면 딱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한 방 나올 때 됐다 그런 느낌인데 원기옥을 모아 주십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어요. 우리 대표님은 말씀하신 어떻게 이렇게 영어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 이 경상도 영화에 사람들은 좀 많이 뽑았어요? 뽑는 거 안 어렵습니까? 사람들 뽑는 거? 항상 이제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지는 게 항상 어렵긴 한데 지금 예. 한 저희 70명 넘어서서 이제 저희는 약간 사이클이 좀 좋게 오르게닉하게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이런 얘기 하면 또 욕 먹는다고 안 되는데
근데 뭐 좀 많이 오시나 봐요. 그래도 지원자도 많고. 예, 그 사실 3%가 업어 키워 주신 덕분인데 이제 이제 회사가 좀 유명해지고 진짜 이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아우 많이들 보시죠. 예, 많이들 적어도 유령 회사는 아니구나.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을 넘나드니까 이렇게 사기꾼 같기도 하거든요. 저것도. 그래도 저 정도에서 잡아주시면 뭐가 있긴 하겠네. 뭐 실체가 있긴 하겠네.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뭐. 우리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뭐 하루하루 게스트 없이 방송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가세요. 아니야.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건데 아무튼 잘 맞았다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이렇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 한 쿠션 먹어서 그냥 누굴 모실 수도 있고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indirectly 좀 이렇게 전달할 드릴 수도 있고. 왜냐면 국가가족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면 욕 먹거든요. 그냥 얼굴 안 보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인다이렉트하게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표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포인트는 뭐냐면 결론을 내야 되는지 근데 물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까 좋은 분들이 오시죠. 옛날 이게 리벨리온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딥테크 스타트업 이전에 스타트업 성공이라는 게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쿠팡 같은 사례가 없었고 무슨 그런 좋은 회사 사례가 없었을 때는 좋은 인력들이 스타트업에 안 오시죠. 딥테크를 떠나서라도. 근데 주변에 스타트업을 통해서 게임 회사를 통해서 무슨 뭐를 통해 이커머스를 통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내 옆동에 살았던 사람 엘리베이터 타면서 마주친 사람들이 뭐 스타트업의 100번째 멤버로 조인해서 어떻게 되셨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니까 좋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딥테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걸리기 시작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끝자락이라는 걸 다들 아시거든요. 야 반도체인데 우리가 미국이랑 경쟁할 필요가 없겠네. 미국이 여전히 잘하지만 계속 이게 좀 쇠퇴라는 표현 좀 그렇네. 이게 좀 내리막으로 걷고 있으니까 언젠가 기회가 이게 분위기적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이번엔 기회가 오겠다. 그래서 그 워딩이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딥테크 스타트업이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나오겠는데 왜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두 명이서 토론했으니까 이한빈 대표님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곧 나오겠네. 이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플레이어로. 그래서 뭐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벨리온 내년 내후년 계획은 뭡니까? 저희는 이제 딱 그 앞자리에 섰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기에 이제 내년에 저희 삼성 5나노 칩이 내년 초에 딱 들어오면 브링업해서 바로 이제 쇼프할 수 있거든요. 봐라. 그러니까 칩이 나와서 이제 브링업하고 쇼프하고 저희 같이 전략적인 투자자인 그 KT와 함께 같이 이거 레퍼런스 만들어내는 과정 KT 생태계에 삼성의 대해서 5나노 칩을 가져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브링업하고 쇼업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영어여서가 아니고 기술적인 용어인데 브링업이라는 게 칩이 나오면 그러니까 부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칩이 나왔으니까 그 칩은 리벨리온에서 설계한 거예요? 저희가 삼성이 제조한 거고. 저희가 설계 도면을 디자인 하우스를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에 보내드리면 거기서 실제로 칩, 피지컬한 칩, 물리적인 칩을 딱 만들어주죠. 찍어서 줘요. 만들어 오면 그 칩을 이제 그 붓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부팅, 뭐 옛날에 부팅하면 그 짜자자작 해서 소프트웨어 올려서 해보는 거지. 돌려본다.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저희 결과들이 나오고 GPU보다 얼마나 전력을 더 먹고 GPU보다 얼마나 빠르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 그 칩 누가 사가는 거예요? KT? 뭐 국내에선 데이터 센터는 그렇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저희 커스터머들 이야기하는 데는 그렇고 저희가 한번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지금까지는 좀 데이터 센터용 칩 그리고 파이낸스용 칩까지 한 번에 이제 좀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칩이 나오는 칩 회사인데 이때까지 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북에 글 쓰고 이래야 되죠. 칩 회사인데 칩이 없으니까. 칩 회사에 칩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때까지 칩 회사가 칩이 없었고 내년부터 칩 회사가 칩이 있었고 팀원들 분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미국에 왔다가 항상 아쉬웠던 게 약간 좀 그랬는데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저희 개발진을 보면 저희 팀원들 보면 광기가 돌더라고요. 왜요? 이 개발진에 광기가 돈다. 집중하는 모습이 제가 2년 동안인데 최근부터 그 광기가 돌더라고요. 그 1년 반을 어떻게 참았어요?
답답해서. 와, 참 어떻게 참으십니까? 뭐 월급 받고 있는 직원이 광기도 없이 놀고 있으면 놀지는 않는데 그렇진 않는데 근데 이 몰입하는 모습이라는 게 그냥 네. 딱 분위기만 봐도 느껴집니다. 최근에 저희가 언어 모델 되게 어려운 모델들 그 언어 모델 한번 매핑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위기가 제가 그냥 스페이스X에 봤었던 그런 느낌, 모건스탠리에서 봤었던 그런 느낌이 되게 익숙한 이거는 진짜 저만 잘하면 된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한번 나가지고 2023년은 진짜 제대로 한번 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는 왜 나올까요? 이런 갑자기? 분위기가 모든 게 다 일단 칩 회사가 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칩 회사가 칩이 없으니까 그 생각해 보니까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예. 근데 칩 회사가 칩도 있고 분위기가 저희 이제 펀드레이징도 잘 됐고 우리 뭔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예, 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스스로도 그런 게 있고 아하. 저희 팀 사기는 거의 최고조에 지금 올라 있다 봐주셔도 됐습니다. 정말로 큰일 한번 낼 것 같은 분위기. 진심으로 말하는데 스페이스X랑 그냥 비슷한 느낌 납니다. 가면 딱 이게 문 열면 스페이스X인지 리벨리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 뭐야 이 느낌. 예, 정말로. 예. 박 대표님도 스페이스X에 있었다고 하니까 하나 예. 여쭤볼게요. 예. 그 스페이스X의 사장님 네. 일론 머스크. 머스크. 그 트위터 가서 하는 일 보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뭐 그냥 끝날 때 이만한 됐구나. 예. 강목 막 그냥 잘라. 막 그렇군요. 내말 안 들어. 약간 악덕 회장님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던데. 트위터 직원들은 얘라 뭐 이러면서 그냥 개기고 나가고 난리 났어요. 근데 스페이스X 직원 가서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스페이스X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실제로는 딱 2번 봤습니다. 뭐 깊게 디스커션하기에는 제가 너무 네. 그렇기는 아닌데 예. 제가 기억나는 게 2층에 있으면 1층에서 막 소리 지르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소리를 보통 회사 사장님도 소리는 안 지르지 않습니까? 예. 시끄러우니까 제조업이니까 뭐 로켓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소리 지르는 모습들. 1층에서 2층으로? 예. 이 질러도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하나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하냐에 대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참여해준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테슬라 쇼티지 났을 때였거든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공장에서 잔다. 같이 날밤 깐다. 예, 그런 느낌이 스페이스X 1층에서도 있었습니다. 남이 봤을 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미 뭐 수십 조의 부자고 수백 조의 예. 부자인데 예. 굳이 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여러 종류의 장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서 전략을 짜는 장군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돌격 대장으로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트위터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50명짜리 팀에 딱 들어갑니다. 그쪽 저 보드컴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인데 딱 한마디 여기서 실제로 코딩한 사람 몇 명이냐. 이런 거는 묻기 힘들거든요, 사실. 정말로 병사가 누구냐. 본인도 병사다. 예. 그리고 이 채팅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저희 줌 미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 뭐 시스코 못 써서 뭘 했는데 그러면 그 타이틀을 씁니다. 그럼 당연히 스페이스X면 뭐 CEO 일론 머스크로 들어올 줄 아는데 예. 타이틀 뭐라면 치프 아키텍트라는 타이틀로 들어옵니다. 그 미팅에서는 나는 그냥 그런 얘기 하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CEO 적고 들어오시죠. 뭐 안 적어도 되지 일론 머스크는. 예, 그런 게 있는데 굉장히 나쁜 거 99개가 있으면 나쁜 거 99개가 있지만 잘 비춰지는 한두 개 때문에 또 개발자의 그거를 또 어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 사람 우리랑 같이 띄워주네. 같이 최전선에서 같이 칼질해주고 나도 맞고 아야 아파 막 이런 게 있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서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런 거 너무 가슴 아프고 잘못된 거죠 사실은. 예.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긴 한데 또 입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90%에 10% 정도는 또 개발자의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스탠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힘들죠 이게 참. 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 나는 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종류의 스타일인지 리더가 알 것 있는데, 리더가 있는데. 테크 회사의 리더, 스페이스X, 테슬라 이런 테크 회사의 리더들은 또 전면에서 같이 띄워줘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예. 그 모습이 별거 아니더라도 테슬라 가가지고 또 엄청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사진도 남기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모든 게 입체적이고 참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구나. 알았어요. 머스크의 숨겨진 소리 지르는 얘기. 예.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네. 되세요. 부끄럽습니다. 예, 그럼요.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일론 머스크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벨리온 요즘 박사연 너무 대표님. 1,000억을 쌓아놓고 있다는 리벨리온. 드디어 이제 회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칩도 이제 막 나왔다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스타트업 만들어서 예. 자, 의대 커트라인 좀 낮춰봅시다. 네. 그래, 맞아요. 예. 박사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